시작할게. 문제 먼저 읽었던 가정으로 가자. 1단부터 시작할게. 시작.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가설을 H1이야. 까마귀라는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이 검다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이처럼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을 다루는 가설을 뭐라고 한다? 보편 가설이라고 한다. 추가 가는 거야. 이거와 관련돼서 보편 가설이 뭔지 알아야 돼. 그냥 일반적인 가설이 있고 그 가설 중에 한 번 더 들어가면 보편 가설이 있는 거. 됐지? 다음 추가적으로 보편 가설은 H1과 같이 뜻을 지니는 조건문 어떤 것이 까마귀라면 이라고 했을 거. 다시 한 번 더. 어떤 것이 까마귀라면 그것은 검은색이다. 그것은 검은색이다. H1이 바뀌었어. 맞지? 다시. 라는 색으로도 변환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것이 까마귀이다를 전건이라고 보고, 됐지? 여기 어떤 것이 까마귀라면 전건. 다시 까마귀는 전건. 됐지? 다시 추가적으로 그것은 검다. 여기 그것은 검은색이라는 후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건, 후건. 됐지? 이거 우리 기출에서 뭐 했다? 전건, 긍정, 규칙. 맞지? 그래서 전건이 긍정이라면 결과적으로 뭐 한다? 후건도 무조건 긍정이다. 이거 나왔던 거 있지? 됐고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특정한 범위하는 대상을 후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거 관련해서 같은 뜻을 지니는 조건문으로 뭐 한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기본적인 가설이 있고 그 중에 얘는 보편 가설이고 그걸 뭘로 바꿀 수 있었어? 조건문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 됐지? 그리고 조건문에 대한 설명으로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특정한 범위하는 대상들이 논이 3개나 하며 H1은 논의 3개 안에서 어떤 대상을 고르더라도 그것이 까마귀면 검다라는 것을 뭐한다? 주장한다. 됐지? 어쨌든 논의 3개에서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는 논의 3개 안에 반드시 까마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뭐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논의 3개가 중요하지만 논의 3개 안에 반드시 까마귀가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본문 내용으로 간다면 어떤 것이 보인다? 됐지? 어떤 것은 흰색이다? 어떤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모두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꼭 논의 3개 안에 검정색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야. 마지막 이게 하나의 답일 거고 H1이 거짓이 되는 것은 까마귀이면서 검지 않은 대상이 논의 3개 안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라고 했을 거야. 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H1에 대한 이런 설명을 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배경 지식이니까. 맞지? 이제 2단부터 진짜 메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시작. 어떤 증거가 가설에 참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입증이라고 한다. 다음 햄필은 우리가 H1의 입증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직관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럼 지금부터 2단락에서는 햄필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이 우리 인간들의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다음 그리고 그 직관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 니코드에 제안한 니코드 기준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플러스 니코드 기준. 다시 이어서 반영되어 주장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본과 후본을 모두 만족하는 까마귀이고 검은 대상은 입증 사례이다. 됐지? 다시 한 번 더 A야. 여기 갈게. 여기 까마귀이고 됐지? 검은 대상은 입증 사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사례이다. 전건은 만족하지만 후건은 만족하지 않는 까마귀이고 검지 않은 대상. 까마귀이고 검지 않은 대상. 이것은 B는 반입증 사례로 반입증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입증은 가설이 맞았다는 거, 반입증은 가설이 틀렸다는 거. 다음 거 전건을 만족하지 않는 대상은 후건을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가설의 입증과는 무관한 사례이며 전건을 만족하지 않아
여기에 만족하지 않건 둘 다 무조건 여기에서 틀려버리니까 결론은 무관한 사례, 무관한 사례. 됐지? 됐지? 다시 한 번 더 점검. 어떤 것이 까마귀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어떤 것이 백로다. 뒤에 까마귀는 아니다. 이거 관련이 있어 없어?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우리 논증은 뭘 보는 거니까 까마귀가 검을 보고 보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것이 백로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와 관련이 없으니까 뭐야? 무관한 사례인 거야. 됐지? 그럼 즉 H1을 조건문으로 바꿔서 됐지? 전건 긍정일 때 여기 후건이 긍정이면 뭐가 되고 입증이 되고 됐지? 물론 이거 전건이라고 읽어야 되긴 해. 한자로서. 다음 전건이 긍정일 때 후건이 부정이면 반입증이 되고 전건 자체가 뭐이면 부정이면 거짓이면 애초에 얘는 볼 필요 없는 무관한 사례가 돼. 됐지? 이걸 니네가 머릿속으로 한 방에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왜냐하면 뒤에 것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갔을 때는 안 써도 돼. 하지만 뒤에서 갑자기 한 번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 여기까지 가고 다시 이어서 무관한 사례이며 까마귀가 아니고 검은 대상거, 까마귀가 아니고 검지 않은 대상이 이에 해당한다. 까마귀가 아니고 검은 거, 까마귀가 아니고 검지 않은 것 둘 다 무관. 됐지? 이게 몇 달락이야? 2달락이야? 됐지? 3달락으로 가. 집에 가서 꼭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주길 바래. 이번에는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라는 H2 가설을 생각해보자. 이번에 봐라.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한 거 이거 보는 거야? 됐지?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다. 완전히 바뀌었어. 다시 한번 봐. 어떤 것이 까마귀면 그것은 검은색이 다시 까마귀이다. 모두 검다. 됐지? 반대로 검지 않으면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 여기 후건과 전건이 바뀌어 있는 거야. 됐지? 다시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 추천하는 가설이 있을 거야. 생각해보자. 리코드 기준을 적용하면 D는 입증 사례이고 라고 해서 여기 봐. D는 입증 사례야. 검지 않아. 이거잖아. 여기가 애초에 검지 않은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가면 근데 이거 방향만 달라질 뿐이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까 빨간 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전건이고 뒤에 게 후건이니까. 근데 파란 거는 검지 않다가 먼저 와야 돼. 됐지? 그리고 결론 까마귀가 아니다 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바뀌었어. 앞에 있는 게 뒤로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읽어야 돼? 파란색 순서로 읽어야 돼. 그치?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라 알줄알 가설을 생각해보자. 리코드 기준을 적용하면 D는 입증 사례이고 라고 했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검지 않다. 참 까마귀가 아니다. 참. 됐지? 아까 여기 봐. 어떤 것이 까마귀다. 까마귀는 검다. 입증. 파란색 검지 않다. 참 까마귀이다. 참. 그래서 얘가 무슨 사례? 입증 사례. 됐지? 이거 안 쓰면 답 없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물론 얘를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있잖아. 아까 우리 했던 거 거기에 유리분 있잖아. 3위, 4위, 5위, 6위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있는 거 댐핑인자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뭐해? 더 맞을 수 있었거든? 거기서 1위, 2위가 나온 이유가 뭐 하는 거야? 시간 개 많이 써가지고 너무 앞에서 힘 빼버렸으니까 거기서 틀리는 거. 그래서 다시 원래 들어서 얘가 입증 사례야. 다시 계속 할게. D는 입증 사례고 B는 반 입증 사례다. 이거 B는 무슨 사례라고? 반 입증. 그럼 다시 한 번 더 검지 않다 참. 됐지? 근데 뭐 한다? 까마귀이다. 모두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검지 않다 참 까마귀이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반 입증. 이렇게 되겠지. 이거 상황 꼭 잘 봐야 돼. 반 입증 사례야. 그럼 다음에 A와 C는 무관한 사례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A가 무관한 사례, C도 무관한 사례가 되는 거야. 됐지? 이제 뒤에 이제 보충을 설명할 거야. 다음 거. 그런데 H2는 H1의 전공 물어본을 뒤바꾼 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걔네들 뭐였어? 각각 부정을 취해 얻은 대우이다라고 했어. 이게 뭔지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얘를 뒤바꾼 대우에 지나지 않아. 대우가 뭔지 모르지만 설명할 거야. 다시 대우이다. 대우 관계인 두 문장은 논리적으로 뭐이다? 동치다. 얘는 논리적으로 동치야. 됐지? 같을 동 진리치. 같은
같은 진리체를 가져야 돼 이 말이야. 그런데 또 계속 갈게. 원래 여기서 좀 나와야 되는데 모르면 계속 읽어. 3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언제나 뭐한다? 같다는 말이다. 동시에 뜻이 나왔어. 3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언제나 뭐야 돼? 같은 걸 동시라고 그래. 근데 다시 여기 잠깐 봐볼게. 입증과 무관이고 무관과 입증이야. 됐지? 그럼 얘네들이 뭐해? 어긋나? 다시 봐. 반입증, 무관, 무관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같은 반입증사에 같은 무관사에 언제나 동일해. 하지만 얘는 분명히 입증이었는데 H2에서는 무관이고 다시 H2에서는 입증이었는데 H1에서는 무관이네. 동치가 돼야 돼. 안 돼.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얘네 둘은 동치야. 아무 문제가 없어. 됐지? A라는 가설이 있었어. A라는 가설을 전근과 호근을 바뀌고 각각을 부정해도 동치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나와야 돼.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얘네는 달라져 버렸네. 동치가 안 돼. 분명히 전제가 동치인데 동치가 안 된 경우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또 계속 읽어 나가는 거야. 다음 거. 언제나 같다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문자는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이해하며 대우 관계인 두 가설을 뒷받침하는 입증 사례가 서로 다를 수 없다. 됐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H1의 입증 사례와 H2의 입증 사례가 다르네. 네. 다음 없다. 다음 이어서. 그런데 니코드 기준을 적용한 위 두 가설에서 A와 D는 서로 다르게 분류되므로 A와 D는 서로 다르게 분류됐어. B와 C는 똑같이 분류됐어. 됐지? 분류되므로 다음 입증은 가설의 표현 방식에 구조하는 것처럼 뭐하게 된다? 보이게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설의 표현 방식이랑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부정, 됐지? 긍정 표현으로 하느냐, 부정 표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양식에 따라서 입증의 차이가 생겨버려. 됐지? 가설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거야. 표현 방법이 다름으로써 입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돼. 모두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뭐 해줘야 돼? 해결해 줘야 돼. 이 논리로 따라가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미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맞더라도 상관없어. 근데 뒤에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됐지? 조금씩 빡빡한 건 뭐 하면서가? 정리하면서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으면 됐지? 맨 겉장 있잖아. 맨 겉에 감싸고 있는 거 있지? 나름의 그거는 옆에다 적어서 해놓는다. 독서 구지 같은 거. 됐지? 조금씩은 쓰면서 해야 돼. 다시 또 계속 이어서 이제 문제에서 해결해 볼게. 다시 이어서 햄베리는 이런 구조는 불합리함으로 라고 했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이 달라지네. 그러면 얘네 둘이 달라지는 건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 버리는 거보다는 불합리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러한 오존의 불합리함으로 동치의 조건을 추가돼 채택한다. 그래서 여기 3달러 여기 표현 방식이 달라졌다고 동치인 것들의 결과값이 달라지면 안 돼. 동치의 의미 정의 자체가 뭐니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불합리 한게 된 거야. A와 D가. 그래서 얘가 이걸 해결할 거야. 해결하는 거 동치 조건을 추가로 채택한다. 동치 조건을 플러스 추가할 거야. 됐지? 단순하게 여기 긍정이면 긍정이다. 됐지? 긍정을 부정한 것이 다시 순서를 바꿔서 부정한 것이 부정이다. 됐지? 이렇게 한 거 자체로는 동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거야. 이거 찾아야지. 그러면 다시 동치 조건이나 어떤 사례가 가설을 입증한다는 그 사례는 가설과 동치 다른 것을 입증한다는 뭐이다? 조건이다. 동치 조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거네. 얘가 입증을 했다면 동치인 얘도 뭐가 돼야 돼? 입증이 돼야 돼. 이 말 하는 거야. 다시 계속 이어서 조건이다. 이를 채택하면 H2의 입증 사례는 H1에 뭐가 되면 입증 사례가 되며 동치 조건을 추가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H1의 입증이 H2가 무관한 게 아니라 얘도 뭘로 바뀐다? 보증으로 바뀐다.
이해하지? 입증으로 바꿔야 되는 거. 됐네. 입증 사례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선언을 한 번 더 설명해줘. H1과는 무관한 사례였던 D는 H1과는 무관한 사례였던 D는 H1의 입증 사례로 뭐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 다시 무관이 입증을 못하잖아. 모두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길빡빡거리지는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바뀌게 된다. 하지만 까마귀도 아니고 검지하는 대상이 파란 모자가 까마귀를 모두 간단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우주의 직관으로 뭐한다? 받아들이기 뭐한다? 힘들다라고 했을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봐봐. 아까 이쪽으로 관련돼서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 이거인 거잖아. 지금 여길 바꾸면 파란 모자다. 까마귀는 아니다. 이거 우리 직관하고 뭐해? 맞지 않아. 이 말 하는 거. 아까 여기서 뭐 했으니까 관련해서 햇별은 직관에 맞아야 된다고 했을 거야. 됐지? 근데 부정확하게 파란색을 가지고 까마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는 건 좀 억지스러워. 직관하고 어긋나. 그러니까 이 어긋나는 두 번째 문제를 또 다음 단락에서 뭐 할까? 해결하겠지. 어떻게 하면 저걸 직관에 맞게 바꿀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거야. 엄청 까다로운 질문이야. 엄청. 됐지? 그런데 이 논리를 우리가 한 번만 시간 내가지고 자기가 정리하면서 전체 문제를 풀어본다면 다시 와. 중심 소재를 던져줄 거야. 빨간색으로 H1을 던져줄 거야. 파란색으로 H2를 던져줄 거야. 궁극적으로 이거 두 가지를 섞어나면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거야. 됐지?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문제를 또 다시 해결하는 거야. 이 구조로 따르는 거야. 우동 이해하지? 이렇게 봐주고 그럼 다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얘기할게. 나머지는 그냥 다 OX 퀴즈이기 때문에 니네가 나머지는 풀 수 있고 예를 들어 4번 같은 문제는 그냥 개 쉬운 거지. 이러한 우주는 불합리하고도 동시 조건을 추가로 채택한다. 왜 불합리하는 거야? 같은 뭐인데, 그치? 내용인데 두 가지가 뭐 하는 거? 입증과 무관이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 말 나오면 내가 너무 쉬운 거니까. 근데 여기만 잠깐 봐볼게. 햇별의 관점에서 뭐래? 똑바로 정신만 차리면 돼. 백조는 흰색의 털을 가진 새로 알려졌다. 갑절인 오늘 백조는 모두 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 됐지? 갑돌이가 뭐 했다고? 백조는 모두 이다. 됐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가설은 여기로 와봐. 까마귀는 모두 검다고 똑같은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뭘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지. 어떤 것이 백조라면 모두 이해하지? 그 백조는 뭐한다? 흰색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 다시 한 번 더. 가설을 만들었어. 모두라는 글자가 있어. 무슨 가설이야? 무슨 가설이야? 보편 가설이야. 다시 이런 보편 가설은 뭘로도 바꿀 수 있어?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야지 당연히. 됐지? 이렇게 똑같이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다음 거. 책상에는 어제 주워온 나뭇잎이 그대로 올려져 있고 갑돌이는 그 색깔이 뭐임을 안다? 초록색임을 안다. 됐지? 그럼 다시 한번 더 계속 초록색이야. 그럼 초록색을 봤어? 초록색에 물건이 있다. 그것은 백로가 아니다. 백로 맞나? 아, 백조. 백조가 아니다. 우리 뭐하고 어긋나? 직관하고 어긋나. 됐지? 다시. 그리고 나뭇잎은 자신의 가설과 무관한 사례라고 뭐 했어?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걔가 나뭇잎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내가 나뭇잎인지 알고 있으면서 저 녹색을 봤어? 쟤는 나뭇잎이야? 근데 갑자기 걔 가지고 백조가 아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직관하고 맞아. 이게 뒤에 나와서 그래. 파란색 모자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알고 있는 끝에 살짝 보이는데 파란색이 보여. 근데 이거 모자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원래 집어넣을 수 없어. 근데 저기 파란색이 살짝 보여. 근데 제가 모자인지 새인지 내가 몰라. 그럼 논리로 갈 수 있잖아. 그 얘기가 이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연결시키는 거야. 다시 또 계속 봐. 무관한 사례라고 생각했어? 뒤에 나올 거야. 또한 길 건너편에 초록색 띤 어떤 대상의 일부가 보여. 맞아? 그럼 저건 뭐가 될 수 있어? 평면일 수도 있잖아. 가능세계에서는. 뭐라고? 가능세계에서는. 바보탑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었다? 태성에 있을 수 있었다. 가능세계. 느낌 오지 무슨 말인지. 우리 했던
뭘로 바꿨어? 조건문으로 바꿨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H1이 되겠지? 다시 이 H1을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야 돼. 뭐 할 수 있어야 돼? 바꿀 수 있어야 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희지 않으면 뭐이다? 백로가 아니다. 희지 않으면 뭐라고? 백로가 아니다. 바꿀 수 있잖아. 됐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 백조는 백로가 아니구나. 백조는 모두 희다. 희지 않으면 백조가 아니다. 그것들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겉으로 보기에 얘네들은 입중반 무반이 될 거지만 실질적으로 동시의 역할을 만든다면 둘 다 입증이 될 거야. 둘 다 입증이 될 거야. 네가 말하는 게 답일 거야. 모두 이해하지?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오늘 독서는 정말 중요하거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